통수친 미국의 분노, 한국 무기 싹쓸이, 한신형 탄도탄, 충격적 화력, 극찬. 미국산 대신 한국 천모 8조 원 구매. 10월 1일, 중국인들은 국경절 연휴로 바쁜 가운데 한국에서는 제76회 국군의 날을 맞아 서울에서 성대한 열병식을 열고 신무기를 선보였다. 대부분의 무기가 이미 공개되어 특별한 것은 없었지만 구축 발사 차량이 크기가 어마어마한 탄도미사일을 싣고 나타났을 때 모두가 놀랐다. 한국인은 왜 말없이 이런 살기를 만들어냈을까? 한국이 그동안 세계에서 가장 위력적인 재래식 탄도미사일로 표방해온 현무-5 탄도미사일이다. 현무-5는 한국의 최신 연구 개발형 탄도미사일이며 세계 탄도미사일 중에서 가장 기이한 특성을 가진 무기 중 하나이다. 우선 기이한 것은 그 혈통에 있다. 현무-5 시험 발사 영상을 보면 전혀 낯설지 않다.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비교해보면 두 미사일은 거의 판박이다. 사실 현무-5 미사일은 물론 현무-2, 현무-4도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매우 유사하다. 흥미로운 것은 북한의 화성-11 시리즈 탄도미사일도 이스칸데르와 똑같이 생겼는데 러시아가 앙숙인 남북한에 동시에 기술을 전수한 것이다. 그러나 탄도미사일 개발에 협력한 사실이 확인된 적은 없지만 러시아 S-350을 모방한 우리나라 KM-샘 방공미사일을 내놓은 것을 보면 한국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관계를 알 수 있다. 우리나라가 계획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북한의 핵무장에 맞서 2009년 2차 핵실험 이후 삼축작전 체계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규모 응징보복 계획을 제시했다. 탄도미사일은 쉽게 말해 북한이 핵무기를 발사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파괴하는 킬체인의 핵심 수단이다. 이에 러시아의 이스칸데르와 ATACMS를 벤치마킹의 길이 약 8m, 무게 약 5T의 현무-2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출시했고 1단 고체 로켓 엔진과 원추형 탄두, 2단 몸체, 사다리꼴 꼬리날개의 배치. 탄두 무게 500kg으로 고폭탄두나 집속탄두를 탑재할 수 있어 콘크리트에 견고한 군사요새나 지하시설물을 타격할 수 있는 콘크리트 파괴탄이 개발됐다. 물론 현무-2는 한미 미사일 개발협정에 묶여 사거리가 300km에 불과하다. 2017년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최대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2000kg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미 미사일 개발 협정에 대한 검토에 동의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무-2C를 기반으로 확대해서 자체 현무-4 탄도미사일을 출시했다. 현무-4는 2단 고체 로켓 엔진으로 현무-2C 로켓 엔진 부분을 늘리고 탄두 쪽의 외형을 새롭게 설계했으며 새로운 유도장치와 제어 방식을 채택해 사거리 800km의 비교적 정밀한 타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여러 차례 현무-4 시험 발사에 이어 현무-4보다 더 큰 현무-5를 만들어냈다. 현무-5는 길이 16m, 지름 약 1.6m, 추력 7호T, 무게 36T, 사거리 300에서 800km라고 알려졌다. 구축 발사 차량, 둥펑 3.1A는 8축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성능은 물론 더 뛰어나고 이미 북한의 ICBM 형태와 조금은 닮아 있다. 다음으로 특이한 것은 탄두부의 무게다. 그 자체로 현무-5의 전신인 현무-4는 2T급 초중량 탄두를 장착할 만큼 머리 부분이 무겁다. 2톤짜리 탄두는 어떤 개념인가? 며칠 전 중국이 시험 발사한 둥펑 3.1A 외 탄두 무게는 1050에서 1750kg. 미 전략핵 무기 중견 미니트맨 3탄두 무게는 1088kg으로 현무-4보다 하중이 높지 않다. 이 정도면 충분히 무거우른 것 같은데 현무-5에 8톤짜리 재래식 탄두를 넣었다. 왜 이렇게 무거운 탄두를 만들어야 하나? 공식적으로는 북한을 겨냥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북한은 우리의 골칫거리다. 수년간 남한의 군사력 증강에 대비해 필사적으로 지하를 요새화하고 있다.
북한 국경 부근에 800개의 벙커를 건설하고 벙커당 2,000명 정도의 북한군을 숨길 수 있는 지하 은신시설을 건설하였다. 지하 핵시설은 깊이가 무려 100m에 달할 정도로 철저히 보호된다. 이에 대응 수단이 없었던 우리나라는 당초 F-15의 전투기로 지대공 미사일을 장착해 타격할 계획이었으나 F-15의 탑재 능력이 제한돼 GBU-28 지대공 미사일을 장착하더라도 30m 아래 표적에 한해 공격이 가능해 북한의 핵무기 기지와 지휘소를 타격하는 데 그쳤다. 미국의 GBU-57 메가드릴은 북한의 핵벙커를 위협할 수 있지만 무게가 무려 1사티에 달해 탑재할 항공기가 부족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국은 탄도미사일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고 탄도미사일은 고공에서 낙하할 때 중력이 가속되어 지하 목표물을 타격하기에 아주 적합한 8톤 탄두인 현무-5 미사일은 지하 100m에 위치한 지휘부와 은폐터널, 벙커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지방 파괴 능력이 뛰어나다고 한다. 드릴 탄두를 집속 탄두로 바꾸면 적재량 ATU로 상당한 면적의 폭격이 가능해 북한의 밀집된 기갑 포병 보병 타격에 적합하다. 그러고 보면 현무-5가 세계에서 가장 위력적인 재래식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이 허황된 말이 아니다. 세 번째로 특이한 것은 현무-5의 성능이다. 우리 모두는 탄도미사일의 탄생 이후 장추체, 길다란 원뿔형가 주류 형태였지만 곧 모든 국가에서 장추체의 상승 저항 비율이 너무 낮다는 것을 발견했다. 상승 저항 비율이 클수록 항공기는 공중 활공하기 쉽고 연료를 절약할 수 있으며 비거리와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후 일부 국가에서는 탄두 아래쪽에 날개 형태의 쌍뿔형을 사용하였는데 쌍뿔형 날개는 일정한 공격 각도에서 탄두 원뿔의 상하측에서 공기 압축 정도가 다른 압력차와 팽창파에 의존하여 일정한 양력을 발생시켜 활공할 수 있으며 동시에 전방의 공기를 압착하여 공기막을 형성하여 비행 저항을 줄일 수 있다. 게다가 공기 앞면을 사용하면 탄두가 말단에서 대폭적인 활공 기동을 할 수 있고 사거리와 동시에 돌발 방어 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 이스칸데르 탄두는 쌍뿔형 탄두여서 예외 없이 한국의 현무-5도 쌍뿔형 탄두를 채택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동 재진 입체와 다수의 독립 표적 재진 입체를 장착해 기습 방어 능력이 크게 향상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과 남한이 지척에 있고 북한의 방공 능력이 매우 약한데도 불구하고 탄도미사일이 과연 필요한가이다. 이런 것 말고도 현무-5의 진기한 곳이 많다. 예를 들어 현무-5는 기동식 설계를 채택했다. 지상발사 미사일은 고정식 발사에 가장 적합하지만 선제 타격을 막기 위해 차량으로 기동하도록 설계됐다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발사 원점을 선제적으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또 다른 예로 지상발사 미사일은 냉온발사 모두 가능하지만 현무-5는 냉온발사를 채택해 발사 시 불꽃이 적어 정찰이나 인공위성을 통해 발사 원점을 조기에 포착하기 쉽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북한에는 이런 조기경보 시스템이 없다. 현무-5는 표면적으로는 북한을 겨냥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현무-5의 사정거리를 보면 알 수 있다. 발표상 현무-5의 사거리는 800km로 중국에 대한 위협은 그리 크지 않지만 탄도미사일은 사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명한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거리가 498km이다. 왜 500km 이내여야 하나? 러시아가 1980년대에 미국과 소련이 맺은 사거리 500에서 5500km 미사일 감축 조약을 500km 이내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스칸데르의 사정거리가 과연 498km까지일까? 꼭 그렇지는 않다. 현재 사거리 498km는 700kg의 탄두를 장착한 수치로 480kg의 탄두로 바꾸면 미사일 사거리가 크게 늘어나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현무 -5의 탄두는 AT인데 ATL1T로 바꿔 여유 공간을 연료로 채우면 사거리가 얼마나 늘어날 수 있을까? 보수적으로 따져도 거의 3,000km로 중국의 둥펑 26 미사일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동북아 지역의 중거리 타격 능력을 갖춘 나라가 하나 더 생긴 것이다. 지도의 원을 그리면 중국 동북과 화북의 대부분이 현무 -5 사정권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